광진구 국평 15억 원이라 이게 좀 실감이 사실 안 나긴 하는데, 분상제가 사실상 폐지돼 건설사가 아무래도 최대의 수혜자로 보이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그걸 좀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 3구랑 용산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으니까 제일 비싼 지역에만 로또 분양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최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북에서 강남 못지않은 분양가가 나와 화제인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청약 통장이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건설사들만 이득을 본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0평대 15억 분양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지가, 어떤 아파트가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과거의 개포 재건축 단지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때 강남, 서초 여기에 새 아파트를 청약받으려면 최소 15억 원으로 잡아야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DH 퍼스트 아이파크, 르엘 신반포 센트럴 이런 단지들이 15억에서 17억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최근 15억 분양가 아파트가 그야말로 화제인데, 바로 이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때문입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가가 한 평당 4천만 원대로 책정된 논란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 A 타입을 보면 최고 분양가가 무려 14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광진구 국평 15억 원이라 이게 좀 실감이 사실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단지가 바로 롯데캐슬 이스트폴인데요. 보통 분양가라고 하면 시세보다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분양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왔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이 로또 청약이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더니 청약 통장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무용론도 나옵니다. 최근 이렇게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나오는 분양단지의 분양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서울에서는 강남과 용산에 버금가는 분양가들이 막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시세를 뛰어넘는 이런 분양단지들이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평당 4천만 원인데 평당 3,829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강동구 둔촌주공보다도 오히려 비쌉니다. 이 단지 일부 고층에선 이 조감도처럼 광진에서 한강이 보인다고 하긴 합니다. 이 둔촌주공 12억에서 13억 국평 분양가,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15억, 강남 용산에 육박하는 이 분양가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말이 많죠. 다시 보니까 둔촌주공이 오히려 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광진구 인근에 비교할 만한 마땅한 단지가 사실 없긴 한데, 같은 광진구에서 구이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지난 6월에 32평이 16억 3천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억 3천? 많으면 2억 원 저렴하긴 합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 일정을 계속해서 미뤄온 단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여러 산장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 서울권에 청약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고, 당초에는 평당 3천만 원 중반대로 얘기가 나왔던 분양가를 4천만 원대로 책정한 겁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10억 분양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달 분양한 경기 광명시 센트럴 아이파크 84제곱미터 분양 최고가는 여기 보시면 12억 7천만 원입니다. 평당 3,200만 원인데요. 옵션을 더하면 이 전용 84가 13억 원을 넘는 셈입니다. 지난 4월에 분양한 이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0억 4,500만 원대였습니다.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단지가 분양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석 달 차이인데 광명 분양가가 무려 21%나 뻥충 뛴 겁니다. 입지나 교통 여건, 주변 환경 등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숨에 이렇게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가 분양가 12억 원에 나오면서 용인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부산, 광주 등에서도 최고가 분양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가 막 오르면서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영향이 큰데요. 그래서 이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분양가에 고가점의 청약 통장을 쓰는 게 과거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이 아닌 미분양이 있는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현재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강남 3구와 용산이 되겠죠. 그래서 용산에서는 3년 8개월 만에 분양 단지가 나왔는데 바로 이 용산 호반 서밋 A디션입니다. 용산역 앞에 있고요. 이 단지 평당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이렇게 15억에서 16억 원 선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는 20억 되고요. 전용 면적 122제곱미터는 2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의 분양가가 과연 어떤 편이냐? 인근 파크타워 전용 103제곱미터와 비교해 봤는데 이 아파트의 이제 실거래가가 24억 3천만 원, 현재 매도 호가도 24억에서 25억 선으로 호반 서밋 에디션 105제곱미터 분양가와 2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시세 차익이 4억에서 5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강남 3구랑 용산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으니까 제일 비싼 지역에만 로또 분양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 부자들에게만, 여기가 분양가 자체는 좀 비싸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기회가 돌아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좀 보면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은 아무래도 서민인데 이들은 시세보다 비싸게 제값을 내고 이제 분양가를 지불해야 되고 오히려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청약을 하려면 뭐 자금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장 가격대로 분양을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 지난 정부 시절에 워낙 이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내놓으면서 로또 당첨이 수요자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심어진 거를 최근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쨌든 분상제가 사실상 폐지돼 건설사가 아무래도 최대의 수혜자로 보이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그걸 좀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서울 수도권 민간 택지에서 이 청약 통장은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것 말고는 과거처럼 뭐 이렇게 큰 이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당첨만 됐다 하면 4억, 5억, 10억 이런 로또가 되는 것이 아닌 구축과 비슷한 가격의 새 아파트를 받는 개념으로 봐야 할 텐데요. 그럼 반대로 민간 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는 어떠냐?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청약 통장을 쓰는 게 메리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은 확실히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는 아무래도 서울 내랑 인접 지역에는 공공택지가 별로 없어서 결국 공공택지를 노린다면 이 아파트들은 조금 서울과 거리가 또 멀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결국 청약 고가점자들은 강남권 분양단지를 노리면 될 테고 뭐 쉽습니다, 계산하기. 올해 하반기에 뭐 서초구에 반포, 방배, 그리고 강남에서도 뭐 청담동, 대치동, 청담루엘 뭐 이런 도곡동에서 분양단지들이 뭐 나올 예정인데 분상제 폐지로 아무래도 좀 구축단지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청약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때보다 주변 단지 시세, 이 최근에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비교해서 좀 청약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